안녕하세요. 체스터턴 정통 58강 강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오른쪽에 보면 체스터턴 사진이 나옵니다. 저 강독할 때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강독이 아니라 그 강독 제가 말하다 보니까 입에 붙었습니다. 이 책을 쓸 때 모습은 아닌 것 같죠? 나이가 좀 들어 보입니다. 이 책을 35살 때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 35살은 더 돼 보이죠? 외국 사람들은 좀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35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늙었죠? 네, 체스터턴입니다. 그 사진에 이름을 얼마 전부터 제가 새겨 넣었어요. 체스터턴. 그, 그 책 이름 정통 하고, 그다음에 몇 번째 강독이냐 하는 수지까지 넣었습니다. 처음부터 넣었으면 좋았는데 뭐 이제 넣게 됐네요. 한 서너 번 전 앞서부터 했습니다. 그 화면만 보더라도 지금 몇 강인지 표시가 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계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체스터턴이 제7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감을 잡고 계시죠? 세계가 개혁되고 진보 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는 거죠. 발전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돼요. 뭐 혁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방향이 일단 정확해야 되는데 그 당시 지성인들 혹은 그 과학자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그 부분적으로는 옳은 것 같은데 늘 이제 그 목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건 앞에서 한 건데 또 제가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러한 그 혁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정말 바르게 바꿔나가려면 필요한 요건이 세 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데아, 이상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이상이 복합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그 세상과 현재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생물학적인 진화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복합적인 게 아니죠.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러면 세상을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도 없는 거죠. 새로운 세상에 대해도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다 세상이 진화 되게 작정돼 있다면 뭐 굳이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경계심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세 번째도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나왔듯이 이상에 대한 건 줄 알았는데 이상이 아니에요. 고정된 이상, 복합적 이상, 뭐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계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그 합리주의자 혹은 유물론자 또 진화론자 과학적 실증주의자들, 인과율적 결정론자들, 그들이 그리고 또 휴머니스트들 또 어, 그 같은 선상에서 뭐예요? 세상을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생태학자들 그리 좀 극단적인
채식주의자까지 다 끌어들여요. 그 뭐, 이 체스터턴은 그 한나의 대상과 보통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놈만 패라. 이런 식으로 하질 않네요. 모두를 이제 한 놈만 패라. 그 조폭 영화에서 나왔나요?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른 입장이 모두까기잖아요. 모두까기 맞나요? 이제 말을 붙이자면 체스터턴은 지금 그 당시 이 활동하는 모든 그 사상, 철학, 과학자들을 다 모두까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주로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런 세력을 향해서 아주 거칠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십시오. 나는 유토피아 내지는 진보의 목표를 위해, 좋은 얘기예요. 유토피아. 이건 말 그대로는, 그러니까 없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없다는 뜻이고, 토피아, 토퍼스,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향. 유토피아. 없지만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유토피아 내지는 진보의 목표를 위해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이는 세 번째 요건으로 넘어갔다. 세 가운데 이 요건을 표현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이건 이상에 대한 게 아닌 거예요. 어쩌면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에덴 이야기는 신화입니다. 신화지만 어떤 근원적인 음, 인간 숙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쫓겨난 것처럼 유토피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유토피아에서도 깨어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진보적이 되어야 할 한 가지 이유는 사물은 자연스럽게 더 나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건 체스터턴의 얘기가 아니라 그 진보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점점 나아진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보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사물이 자연스럽게도 나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는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좋게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체스터턴은 그 일종의 낙관주의하고는 좀 반대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비관주의도 비판하고 낙관주의도 비판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실제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관주의, 이 진보주의하고 낙관주의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점점 좋아지니까 우리가 점점 더 진보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체스터턴이 볼 때는 아니다. 사물은 뭐 단순히 뭐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것들이에요. 주로 인간, 뭐 식물, 자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이게 나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진보적이어야 된다. 체스터턴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물의 부패는 진보적이 되어야 할 최고의 근거일 뿐 아니라 보수적으로 되는 데에 대한 유일한 반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낙관주의에 근거하여 진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뭐 무슨 말인지 이제 됐죠.
전달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체스터턴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꼭 이러한 지금 바로 설명한 그런 데 갇혀 있다고 무조건 보기는 힘들죠. 지금 체스터턴과 아주 실질적으로 논쟁을 벌인 사람들이 누군지는 뭐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그 당시로 돌아가야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 체스터턴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칫하면 일반론에 떨어질 수 있는데 일반론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그 상황을 알아야. 근데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서 말하면 읽다 보니까 좀 너무 지나치게 일반론적으로 그 체스터턴이 그쪽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의 그 어, 의심 뭐 그거 드네요. 의심이라기보다도 뭐 질문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세상이 이게 점점 낙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아닐 거 아니에요.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걸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자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그 체스터턴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논쟁들, 그걸 이제 제가 정확하게 몰라갖고 요 정도로만 읽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물의 부패는 진보적이 되어야 할 최고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보수적이 되는 것에 대한 유일한 반론이기도 하다. 이, 예, 한 가지 사실만 없어도 무슨 사실이요? 사물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 뭐 박테리아 때문에 부패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제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면 죄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복지를 향상시켜도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난을 해결해도 인간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되면 그냥 지키는 거잖아요, 보수는. 그렇게 되면 점점 사물이 부패해 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2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 이미지 파일 254쪽으로 갑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없어도 부패한다고 하는 것, 보수주의 이론은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론이 될 것이다. 그런데 모든 보수주의는 만일 당신이 사물을 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두는 셈이라는 생각에 기초해 있다. 그건 있는 그대로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체스터턴에 의하면 그대로 있지 않고 부패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만일 당신이 부패하니까 그게 보수로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일 당신이 사물을 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을 변동의 급류에 두는 셈이다. 당신이 하얀 기둥을 내버려 두면 그것은 곧 까만 기둥이 될 것이다. 만일 그 기둥이 하얀색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이게 보수적인 입장이거든요. 그 흰색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보수한단 말이에요. 지켜내는 거죠. 페인트칠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진보적인 거죠. 고쳐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당신은 언제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뜻이다. 요컨대 만일 당신이 예전에 하얀 기둥을 원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하얀 기둥을 가져야 된다. 가만두면 그거는 까만 기둥이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왕정제도가 있을 때 그걸 가만두면 그건 이제 절대 왕권주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자꾸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보라고 하는 거죠. 이 점이 무생물에게 해당된다면 무생물에게까지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모든 인간적인 것에도 적용된다. 무생물에게 하얀 기둥을 유지하려면 색깔을 계속 칠해야 되잖아요. 이게 혁명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제도들은 너무나 빠르게 낡아지기 때문에 시민은 거의 부자연스러운 경계심을 품어야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그대로 이전의 것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렇게 예민한 시각이 아니면 그걸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길드는 거예요. 뭐 종기 좋다 이런 식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스터턴은 거의 부자연스러운 경계심을 품어야 된다고 하네요. 아주 이제 생각을 많이 바꿔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늘 같은 시각으로 그 제도를 바라보면 그건 뭐 낡아지니까 완전히 시각을 다르게 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의 로맨스와 저널리즘은 이 로맨스가 무슨 뜻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낭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낭만주의? 낭만주의를 가리키나? 로맨티시즘. 그럼 로맨티시즘이라고 했을 텐데 로맨스라고만 해서요. 이거 어떤 뜻으로 로맨스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그 문장에 보면 로맨스는 로마라는 데서 왔다고 그래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 로맨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로마와 신비주의가 또 같이 곁들여 있다고 하네요. 로마는 좀 오랫동안 유럽 세계의 중심 도시였죠. 근데 그 로맨스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지금 제가 언젠가 이 책 다른 데에서 읽으면서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또 까먹은 건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 강도가는 이 순간에는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저널리즘은 뭐 그거야. 예, 신문 잡지 예, 그것이 만들어가는 어떤 체제 그, 어, 그런 세력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로맨스와 저널리즘은 이 폭종 아래서 고정했던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다. 100년 전의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시사적인 것도 들어있을 텐데 체스터턴이 그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은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새로운 폭종 아래서 고생해 왔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폭풍 아래서 고통을 받았다. 영국 국왕, 영국은 왕정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잉글랜드는 엘리자베스의 애국주의적인 군주제를 보고
기뻐서 광분했다. 그 직후에 찰스 1세의 폭정에 덫에 빠진 나머지 분노로 광분했다. 다른 예를 들자면 프랑스에서는 군주제가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그동안 견디오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다음 255쪽으로 넘어가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아니라 음, 그런 견뎌오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칭송을 받다가 졸지가 그렇게 변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뭐 왕정 뭐 엘리자베스 시대 뭐 이거저거 다 좋다 군중들이 다 그렇게 하다가 또 그게 폭정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매우 사랑을 받은 루이의 아들은 단두대로 처형된 루이였다. 19세기 잉글랜드도 마찬가지였다. 급진파 제조업자는 민중의 지도자로 전적인 신뢰를 받았는데 사회주의자가 등장하여 그를 가리켜 사람들을 빵처럼 먹는 폭군이라고 외치는 고함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어떤 제도가 있으면 정치 영역에서요, 그게 그대로 유지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전 투구식으로 나가게 되죠. 지금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예로는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하도 신문을 여론기관으로 신뢰했던 것들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우리 가운데 일부는 신문이 전혀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본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목격했다. 신문은 본질상 몇몇 부자들의 취미일 뿐이다. 이 표현을 정말 100년 전인데 멋지게 했네요. 지금 우리나라 그 신문 뭐 언론 말이에요. 신문 또 뭐 TV 종합 뭐 그러한 TV 이거는 뭐 종합 방송이라고 그러나 종합 TV 하여튼 그게 신뢰받지 못하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언론이 언론은 기업체죠 말하자면 사기업이나 똑같습니다. 사기업의 목표는 돈 버는 거죠. 여기는 부자들의 취미일 뿐이라고 했는데 뭐 딱 들어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날카롭습니다. 체스터턴이 보수주의자예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뭐 그런 보수주의다, 진보주의다 그런 범주에 저 사람을 끌어들여서 말하기는 어렵긴 한데, 음, 그냥 거칠게 말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태에 대한 통찰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반기를 들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새 것에 대해 반기를 들어야 된다. 현대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자본가나 편집인가가 된 새로운 지배자들이다. 현대 왕이 헌법을 짓밟지 않을까 하고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미 힘은 다른 데로 넘어왔으니까요. 오히려 그는 헌법을 무시하고 그 뒤에서 작업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대의 왕이 헌법을 짓밟지 않을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 헌법을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헌, 어, 헌법을 무시하고 뒤에서 작업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게 그 얘기 아닌가? 현대의 왕이 헌법을 짓밟지 않을까? 그는 자신의 왕권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왕의 무력함, 그 자기가 비판과 평판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 왕이야말로 이 시대 가장 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옛것에 대해 반기를 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단락에서 왕을 가장 사적인 인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왕이 옛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 흐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그냥 가만 둬두면 그는 부패하는 거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든지 언론의 검열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음, 설명하려고 당시의 어떤 정치 사회 변화 그 왕들과 뭐 그리고 자본주의 계급 새로 생기는 뭐그 그 역학관계를 막 끌어들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스터턴이 살던 곳 100년 전 그때의 그 영국 질식한 사회에서 벌어졌던 시대 상황을 알지 않으면 이 글을 따라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뭐 우리가 뭐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음, 넘어가면 돼요. 누구든지 언론의 검열을 제안하는 안건에 반대하여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언론에 대한 검열이 필요 없다. 아니 언론의 검열을 제안이 아니라 제한 아니에요? 이 문장이 이상하네요. 누구든지 언론의 검열을 제안하는 안건에 반대하여 우리가 언론에 대한 검열이 필요 없다. 제한 제한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안이 아니라. 이제 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 뭐 책도 물론 그대로 이미지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뒤 것도 이제 한꺼번에 눈으로 보려고 이렇게 지금 책을 한번 앞에 폈습니다. 누구든지 언론의 검열을 제안 이가 아무튼 한 같은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미리 읽다가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 제 한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이 첼스타트는 하도 그 역설적인 표현이 많아서, 그리고 현란한 그 수사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뭐 그 제안일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강도가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제안이라고 하면 말이 좀 안 되네요. 우리에게는 언론에 대한 검열이 아예 필요 없다. 우리가 언론의 검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표현이 역설적이잖아요. 언론의 검열을 받고 있다. 언론의 검열. 이처럼 대중적인 기관들이 놀랄 만큼 빠르게 억압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원래 그렇지 않고 또 왕 절대주의의 한거에서 시작한 그 언론이 이제는 오히려 더 억압적인 성격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다는 겁니다. 가만둬두면 어떤 거든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뭐 그 판사들도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서 뭐 전문 영역이긴 지식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부패하는 거예요. 검찰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첼스터트는 이제 진보 그걸 가만둬두면 점점 부패해지니까 그걸 진보해야 된다. 또 밀고 나가고 계속 혁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이 사람만큼 아주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진보적인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취하는 스탠스는 보수적인데
근데 어떤 것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아주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책 제목에 말한 것은 정통적인 겁니다. 근데 자기가 발견한 그 세계가 기독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까무러쳤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 대중적인 기관이 언론이요. 뭐 언론, 검찰, 뭐, 뭐, 그 법원, 뭐 국회,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억압적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은 완벽한 아, 진보 이론이 인정해야 할 세 번째 사실이다. 2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6쪽. 진보적이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은 부패한다. 가만 두면 인간도 그렇고 모든 기관이 다 그렇다. 이 이론은 혹시 특권이 남용되고 있지 않은지를 언제나 주시해야 하는데 올바른 일은 잘못되게 말하는 이기 때문에 그렇다. 참.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전적으로 혁명가들의 편이다. 이건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자연까지 죄로 물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근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그들 안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내면에서 아름다운 걸 꺼내서 뭘 해본다? 그거는 이제 성서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인간의 제도에 항상 의심의 눈치를 보내는 것이 옳다. 이 혁명가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군주를 신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자식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옳다. 민중의 친구가 되도록 선출된 두목이 민중의 적으로 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늘 옳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생각으로 하는데 옳죠 그거 자체야. 근데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또 부패하게 됩니다. 이 표현이 여기 잘 나왔잖아요. 민중의 친구가 되도록 선출된 두목이 민중의 적으로 변한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 시작된 신문이 지금은 진실이 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아, 이거 100년 전에 쓴 얘기인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언론을 정확하게 짚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서 나는 정말로 혁명가의 편에 있다고 느꼈음을 말하고 싶다. 그런 다음에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한때는 정통파의 혁명가하고는 좀 다른 거죠. 정통파의 편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다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요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요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